상황을 찾아야 되다 보니, 예, 그러다 보니 반절 관찰이 어려움이 있고, 또 발정 행동이 보통 야간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다른 개체를 쫓아다닌다든가 아니면 마운팅을 하러 쫓아다녔을 때 그 평상시보다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기 때문에 요 세 번째 있는 화면처럼 그 아래쪽에 빨간색이 이렇게 특이하게 변하는 요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활동량의 변화를 가지고 인지를 한 다음에 어떤 개체가 어 발정이 왔는지 축주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내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언제 시작을 활동량의 변화가 시작이 됐는지 이제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까 같이 마운팅하는 거를 보거나 아니면 특별한 그 발정 행동을 내가 모니터링 찾아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그 개체가 발정 온 거는 확인할 수 있지만 거꾸로 그 개체가 언제 발정이 시작되는지를 모르는 부분은 더 거의 모르거든요. 그걸 알려고 하면 정말 24시간 내가 목장에서 상주하면서 쳐다보고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려워서 이런 발정 탐지기를 이용하게 되면 이 발정이 언제 시작했는지 이 시작점을 알게 되면서 이 수정 적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런 개체도 보면 발정이 왔을 때 이 활동량의 변화가 여기 육안으로 보신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발정이 왔을 때 이 반추의 변화도 이렇게 인제 표시가 인제 뜹니다. 아무래도 활동량이 늘면서 다른 평상시보다 급이양이 변화가 있어서 반추가 이렇게 떨어지는 개체들이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그 수정 적기 윈도우 창이 이렇게 따로 뜹니다. 인세미네이션 그 윈도우 창이라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정을 하세요라는 권장 요런 그 메시지도 같이 제공을 합니다. 요런 요 부분도 이 개체도 보통 이제 활동량으로 변화가 있고요. 발정이 왔을 때의 특이 패턴으로 보면 활동량의 변화가 높게 형성을 되고 그다음에 활동량이 변한 시간의 폭이 상당히 넓다. 최소 8 시간에서 길게는 14 시간 정도의 활동량의 변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요렇게 인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요런 경우는 뭐냐면 낭종이 확인된 개체고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활동량의 변화가 와서 발정의 의심이 됐고 인제 확인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약 3일 뒤에 똑같은 또 발정 패턴이 보여지게 된 거죠. 요런 경우 발정 주기가 이렇게 3-4일 만에 다시 발정이 오게 되면 요런 개체들은 보통 낭종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 수의 진료 받아 본 결과 낭종이 맞다. 요렇게 인제 확인된 케이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발정이 아닌 메시지들도 있는데요. 요런 것들은 보면 아까랑 틀리게 활동량의 변화의 시간 폭을 보면 굉장히 짧아요. 보통 지속 시간이 아까 이제 최소한 8 시간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요렇게 발정이 아닌 개체들 보면 시작 시간하고 끝나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 요런 건 발정이 아니다. 네. 그리고 인제 뭐 유산하고 재발정이라든지 요런 부분도 알림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되게 재미난 데이터가 분만에 대한 알림을 받을 수가 있다. "아 이 개체가 분만할 것 같아요."라는 메시지를 이제 보내 주고 그 메시지가 받게 되면 약 한 24 시간 안에 분만을 한다. 위에 보시면 분만 전 36 시간 전에 체온 저하 현상이 발생을 하고 알람 발생이 알람 발생 후 12 시간에서 24 시간 후에 분만을 보통 합니다. 분만 알림의 정확도는 약 95% 정도 되고요. 농가에서 인제 분만 알림을 보낼 수 있는 건 이 반추인의 센서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분만 알림들이 요런 식으로 이제 적용하고 네. 쪼끔 더 실제 농장 자료를 제가 하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실제 농장의 지금 데이터를 보고 있는 거고요. 포천에 있는 해돋이 목장이라는 농장에 지금 들어와 있고요. 이 농장에 보면 지금 개체는 99 마리로 돼 있고 그다음에 차규는 66 마리 돼 있고요. 권유는 15 마리
그다음에 육상우는 18마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분만 지금 20일 내에 분만할 개체는 7마리로 이제 표시가 뜨고요. 그다음에 건유 분만 전 85일 안에 있는 개체는 4마리라고 이제 표시가 되고요. 근데 임신 감정은 수정일로부터 약 40일이 지난 애들이 30일이 지난 애들이 2마리가 있다. 얘네들은 임신을 해야 되는지 임신인지 아닌지 판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여기 표시가 뜨고요. 그다음에 사양 관리에 보면 건유, 착유, 육성후의 우군에 보면 7일 대비 오늘이 1% 정도의 반추의 감소가 있다. 그러니까 7일 평균 대비 오늘이 1% 정도가 낮다라는 거고요. 착유수는 2%가 낮고 육성우는 1%가 낮다는 거죠. 그러면 평상시보다 뭐 크기진 않지만 1% 정도 오늘 사료를 덜 먹었다. 반추위의 움직임이 적다라고 여기에 이제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 게 뭐 지금같이 이제 계절이 이제 변하는 시즌 이제 뭐 오늘부터 아마 비가 오고 지역별로 비 오는 지역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서 온도가 또 급격하게 떨어질 거고 그러면 섭취량의 변화가 분명히 이런 식으로도 확인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렇게 확인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메시지를 보면 이 농장의 일자별로 왔던 메시지들이 여기에 인제 뜰 수 있어요. 26일 오늘은 520번이 높은 체온 상승이라는 메시지가 왔고요. 520번은 체온 상승과 높은 체온 상승 두 개가 다 떴네요. 이 520번을 상태가 어떤지를 들어가서 보면 네. 요렇게 보는 것처럼 이 파란색이 체온이고요. 이 보면 실시간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데 물을 먹었을 때 최고 낮을 때가 35.4 도까지 떨어졌고 물을 안 먹고 평상시에 39.44 도인 개체인데 여기 보면 25일 날 저녁부터 음수 패턴이 없고 그전부터 보면 체온이 계속 높았거든요. 이 말인즉슨 어딘가 상태가 안 좋았다. 여기 사장님이 메모해 놓으셨는데 약한 유방염이라고 사장님이 메모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때 보면 체온의 변화가 일어났고 25일 날 오전 5시경쯤부터 체온의 변화가 일어났고 오전 차기하면서 사장님이 확인해 보니 7시경쯤에 얘가 유방염이라는 걸 확인을 하신 케이스죠. 그러고 나서 뭐 항생제라든지 해열제를 투여하셨을 거고 신한지 지나서 그날 저녁 때 갑자기 이 개체가 이 밥을 안 먹게 되면서 지금 계속 체온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뭐 약한 유방염으로 확인이 됐지만 처치를 했는데 아직 예후는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은 개체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10마리 정도의 이런 메시지들이 왔고요. 여기 보면 발정이란 메시지들이 온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발정을 514번 여기 수정을 하셨는데 사장님이 발정이라는 거 확인하셨고 수정을 하신 케이스죠. 얘는 발정 패턴이 어떤지를 보면 자 이렇게 보시면 평상시보다 움직임의 변화가 굉장히 많았고 10월 22일 날 오후 한 3시경부터 발정이 시작했고 끝난 건 10월 23일 날 오후 12시경. 그러니까 약 한 8시간 정도 활동량이 굉장히 높았고 발정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사장님이 확인하셔서 수정이라는 기록까지 넣어주신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정에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친구는 하루에 물을 몇 번 먹는 친구인가 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8번. 하루 8번의 음수를 하는 친구네요, 개체가. 이렇게 내가 하루에 물을 몇 번 먹고 반추위의 움직임은 하루에 내가 몇 번을 하고 있고 활동량은 몇 번을 하고 있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활동량이 변했을 땐 발정, 그 다음에 체온이 변했을 땐 건강 이상, 반추위의 변화가 있을 때도 건강 이상으로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보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서의 그 또 새로운 알고리즘은 여기 유방염이 의심된다라는 거를 이제는 직접적으로 이런 메시지도 제공을 해 드립니다.
과거에 이제 뭐 체온의 변화, 그러니까 체온의 변화가 있는 개체는 뭐 어떤 뭐 유방염도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로 그 어, 체온이 올라간 거에 대한 원인이 없이도 이제 안내를 해드리지만 유방염의 의심이 있는 개체는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유방염이다라고 메시지를 보내드려요. 여기 보면 유방염이라는 메시지가 10월 18일 날 메시지가 발생을 했고 이때 확인해 보니 사장님이 여기 메모해 놓으신 게 약한 유방염이 확실하게 이제 확인이 됐다라고 여기 이제 기록을 남겨 놓으신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농장별로 하루에 어, 체온이 떨어진 개체는 몇 번이고 그다음에 체온의 변화가 있는 개체는 몇 번이고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이제 가고요. 여기 또 재미난 데이터가 하나 있는 게 새끼 날 것 같은 메시지를 보내는 개체가 여기 있는데요. 452번이라는 개체고 자, 여기 보시면 분만 메시지가 여기 번식이라는 메시지가 10월 18일 날 오후 2시에 메시지가 이제 발생을 했어요. 저 새끼 날 것 같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드렸고 그 이후에 활동량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요 때가 이제 새끼를 낳았다는 거고 새끼 낳고 난 다음에 이제 반추가 떨어지고 음수 패턴이 굉장히 길어진 거죠. 이때 이제 밥을 안 먹고 이렇게 된 거고 사장님이 확인하니까 1위 과산증으로 확인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밥을 못 먹게 됐고 반추가 이제 계속 떨어지게 된 거죠. 그 뒤에 이제 뭐 이 과산증에 관련된 사장님 처치를 하셨을 것 같고 19일 날짜부터 음수 패턴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 봤을 때는 얘 때부터 그때면 잘 먹게 됐던 거고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활동량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 움직임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됐고 지금은 이제 정상으로 넘어온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체온 데이터, 활동량 데이터, 이 반추 데이터 이 세 가지만 가지고도 소가 열이 나고 밥을 안 먹고 물을 안 먹고 움직임이 없고 반추의 움직임이 어떤지를 가지면 우리가 이 개체가 어떤 상태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데이터가 없을 때는 아무래도 이 경험에 의한 그 소를 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그 1세 사장님들의 그 경험을 무시할 수가 없을 정도로 소의 얼굴, 눈빛, 뭐 행동을 보고 저 개체가 어디가 아프구나, 문제가 있구나. 근데 2세라든지 우리는 그걸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데이터를 보면 이 개체가 체온의 변화로서 어디가 아프구나. 그다음에 잘 반추위의 움직임을 보고 밥을 잘 먹고 있구나. 잘 못 먹는구나. 움직임을 보고 얘가 아파서 못 움직이는구나. 그리고 어 분만 알림을 보고 이게 새끼를 낳으려고 하는 상황이구나. 요런 것들을 요렇게 이제 다양하게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농장에서 또 재미난 농장들 보면 음 농장에서 이 개체들한테 요런 식으로 차트 형식으로 쓰는 농장도 있습니다. 이 59번 같은 경우는 9월 6일 날 오전에 이글 세프티 코티발이라는 거를 하셨고 뭐 이렇게 인제 이 메록시캄 요런 것들 주사를 넣었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이제 메모를 넣고 해서 얘네들이 상태가 어떤지 요런 거를 계속적으로 기록을 남겨 놓으시는 요런 농장 사장님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보통 기존에 발정 탐지기라고 하는 거는 기본이고, 이제는 발정 탐지기 하나로만 가지고는 농장에서 발정 하나로만 보기에는 생산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이 건강까지도 확인을 해서 이 얘네들이 어떠한 상태고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를 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농장별로 지금 발정이 와서 수정을 한 애들 하루에 2마리, 1마리, 어, 반추가 떨어지는 애들이 몇 마리인지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농가에서 이런 데이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공태일 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 질병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유량의 변화가 없이 어 이제 확인하는 데 이제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여기 이 농장은 지금 보니까 이 사양 관리 보니까 오늘 섭취량이 7일 대비 3%가 떨어졌고 건유 같은 경우는 10%나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사료 섭취량이 떨어지게 된 이유가 무언지, 뭐 사료가의 변화인지, 날씨의 변화인지, 개체별로 이 뭐 질병으로 인해서 못 먹는 개체들이 평균을 깎아 먹어서 이렇게 떨어진 건지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기록 관리를 잘 하게 되면 내 농장에 지금 임신우가 몇 마리인지, 공태우가 몇 마리인지, 그다음에 발정 지연이 몇 마리가 오는지, 발정 주기 이상이 있는 애들이 몇 마리인지 이렇게 이제 그 개체에 대한 기록까지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임신 후 들어가 보면 몇 번 애들이 임신 후고 지금 임신 기간이 며칠인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태 후 있는 애들 보면 지금 수정을 몇 번 했는지도 표시가 뜨고, 그다음에 수정 후 경과일 수에 따라서 지금 보면 몇 마리가 지금 공태로 있는지 이렇게 뜰 수 있는 거죠. 뭐 수정 8번 하는 개체도 있는데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16번 소인데 8번 수정했는데 수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수태가 안 되는 애는 지금 올해 3월부터 지금까지 수태가 안 된 상태인데, 그러면 이런 애들은 어 도태를 해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 아니면 끌고 가야 되는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3월 1일 날, 3월 10일 날 분만을 하고 그 뒤로 유방염이 왔고, 그다음에 5월 30일 날 발정이 잘 안 와서 뭐 에로스 볼로스를 놓으신 것 같고, 그러고 나서 6월 25일 날 또 유방염이 왔고, 그다음에 6월 28일 날 또 이제 그 우측 뒤에 항생제 놓으셨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잔병 치료가 계속 있었던 개체라는 게 여기 이제 확인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농장에서 기록을 해놓고 내가 여기에서 얘의 현재 체온은 어떤지, 물은 잘 먹고 있는지, 활동량은 좋은지, 그 다음에 착유기에서 올라오는 유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유량은 얼마큼이고 전일 대비 지금 뭐 떨어졌는지 아니면 똑같은지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보여요. 음수 패턴이 이때에서 오늘 굉장히 음수가 굉장히 길어졌거든요.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물 먹은 게 어제 새벽 12시에 물 먹고 오늘 아침 10시까지 물을 안 먹었다는 건 오전에 뭔가 좀 상태가 좀 안 좋진 않았나. 아, 보통 평상시에 여기는 오전하고 보통 아침 밥을 여기는 오전 9시 정도 주시나 보네요. 여기도 보니까 평상시에도 10시에 정도에 첫 밥을 먹네요. 네. 이런 식으로 얘네가 밥을 언제 먹는지, 사료가 언제 떨어지는지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그 낙농에 대해서 이 뭐 쓰는 장비들에 대해서 로봇 착유기, 그다음에 발정 탐지기, 그다음에 뭐 외부 환경 관리기, 축분 교반기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혹시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어, 앞으로도 더 많은 장비들이 이제 그 현장에 이제 많이 도입이 될 거라고 저는 이제 믿고 있고요. 저희 또한 이런 장비들을 도입해서 지금 뭐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발전해 나가면서 과거를 저도 돌아보면 처음에 이 장비를 도입했을 2017년도보다 지금의 기능들이 월등히 좋아졌어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유방염 의심 개체에 대한 정확도가 약 한 85% 되고, 분만 징후, 분만이 할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한 그 정확도가 지금 95%고, 발정은 약 85% 정도
까지 이제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 농가에서 농가 환경에 따라서 약간의 그 그러니까 100%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100%가 안 될 수 있는 건 이 패턴의 유사 패턴에 대한 뭐 활동량의 다른 개체로 인한 오류 알람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에 이상이 체온이 올라가는 게 뭐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날씨가 더워짐으로 인한 오류 부분이 있다 보니까 100%가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정은 85%, 그다음에 분만은 95%, 그다음에 유방염 의심은 약 한 80%에서 90% 정도, 그 정도로까지는 올라와 있는데 그 또한 축주님이 24시간 중에 농장에서 10시간 근무하고 14시간 동안 농장이 없는 시간 동안에 알려주는 80%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24시간 당연히 잠 안 자고 농장에 있으신 1세 사장님들이라든지 농장 사장님들한테는 비할 거는 못 되지만 아무래도 내가 외부 활동을 보고 가정사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농장에 체류하지 못하게 됐을 때 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런 외부 장비들이 80%에서 90%를 채워줌으로써 농가에서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만족도가 좋다라는 게 이제 제가 현장에서도 보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들입니다. 아까 로봇 착유기, 그다음에 환경 관리기, 그다음에 이런 발정 탐지기 이런 부분들로 우리나라 농가에서 많이 보급돼 있고 이런 장비뿐만이 아니고 또 더 새로운 장비들도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 이제 앞에 현장에 나오셨을 때는 이런 쪽에서 개발을 하실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 들 테고, 그 다음에 또 이 사용자로서 농장을 앞으로 운영하시면서 도입을 내가 이런 쪽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하셨을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